지금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 남북 문제라든지 또 중국과 무역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국가적인 현안이 있지만 어쨌든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실제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이 누구냐, 이 풀뿌리 지도자를 뽑는 선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잘 이해하는 좋은 후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민주평화당은 사실은 창당된 지 2달이 갓 지난 정당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당력이 조금 약한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는 사직생의 각오로 선거에 임할 생각이고, 현실적으로는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저희가 지지가 이제 비교적 높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선거를 최대한 석권하겠다.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주평화당의 뿌리를 내릴 기초를 마련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도, 개혁, 진보를 지향한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국회 내에서 타협 정치를 지향한다. 이런 점이 기존의 민주당과의 차별점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대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정당입니다. 근데 과거의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는 순간 그냥 당선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선택지가 전혀 없는 선거가 매년 되풀이됐습니다. 근데 저희 민주평화당이 후보를 내므로써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두 정당의 경쟁 구도가 이루어져서 지역 주민들에게 풍성한 어떤 선택의 기회를 저희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이 민주당과 가질 수 있는 차별점, 구별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이제 조만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 후보 공모 절차에 지금 들어갈 생각이고요. 공모 절차는 공모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좋은 분들의 신청을 많이 받고, 그와는 별도로 저희 당의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의원, 그 다음에 이상돈 의원, 천정배 의원, 이런 분들을 지금 인재영입위원으로 이제 이렇게 보임을 해서 활동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젊고 새롭고 활기찬 이 후보들을 좀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의료인이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전문가 영역에서 정치의 뜻을 두고 좀 국가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서 활동해 보고 싶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좀 접촉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찾아내는 작업,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좋은 인재 신청을 받는 이 두 가지 작업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후보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역 의원을 내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 고심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현역 의원이 안 된다면 얼마만큼 좋은 후보자 신인을 발굴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관건이고, 세 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정당 지지도를 얼마만큼 지금 선거 직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인데, 현역 의원 공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물론 정의당과 100% 현역 의원 출마를 금지시키겠다라고 당대당으로 약속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묵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공동 교섭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 불출마가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이 좀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일단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본인이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있고, 또 장병환 의원, 우리 산자위원장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전라북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뭐 조배수 대표, 또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은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같이 고려하고 있는,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현역 의원 출마가 만약에 안 된다고 당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저희들은 지역 내에서 굉장히 신망 있는 분을 영입을 해서 후보로 내려고 합니다. 최소한 이제 호남권에서는 광역 의원이건 기초 의원이건 절반 과반수 이상은 저희가 석권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도 지금 세 자리 중에서
저희가 최소한 2자리 정도는 얻어야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당하기 전에 과거 국민의당 시절에는 호남 지역에서 워낙 저희 국민의당에 대한 반감이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워낙 이제 대립각을 강하게 두면서 가다 보니까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정당 전체에 대해서 반감이 컸었는데, 민주평화당이 창당되고 나서는 대체로 지역 내에서 저희에 대한 반감은 일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적당한 호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 조금 복잡한 상황들이 여러 건이 지금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뭐 안희정 지사 문제라든지 정봉주 씨 문제라든지 민병두 의원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고, 두 번째는 광주시장 경선과 관련해서 극심한 내부적인 어떤 뭐랄까 더러운 투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 전남 지사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지금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민심이 다시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넌더리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전체적인 민심의 기류는 저희들 쪽으로 조금씩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다라고. 수도권 전략은 이제 저희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당위원장 이제 출마시킬 생각이고요.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전직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 중에서 지금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일단 바로 지금 결정하기는 조금 좀 시간이 이른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 위해서 좀 여유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현실적으로 수도권은 고전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의미하게 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선발하고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이 수도권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 쪽에서는 어차피 각각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도권에서는 만약에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대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준하는 어떤 결과나 선거 구도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연대를 하게 된다면, 저희도 정의당과 또 민주당, 민주평화당이 사실상 선거연대를 수도권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더 이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민주평화당이 신생 정당이지만 저희들은 과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인재들이 있습니다. 가령 남북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동영 국회의원, 또 박지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국가 전체를 운영해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던 장병환 산자위원장 같은 분이 또 저희 당에 계시고, 또 법무부 장관을 하고 대한민국 법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천정배 의원 같은 분이 계시고, 이래서 저희 당은 적지만 어쨌든 인재풀이 적지 않다. 그리고 신생 정당으로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당에서 잘못된 오점이라든지 오명이라든지 무슨 불미스러운 일은 저희 당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원칙과 이 올바름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고 있는 이런 정당이 저희 민주평화당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가 지역구는 대부분 이제 호남이다 보니까 이게 호남당이 아니냐라고 이제 어떤 비아냥 아닌 비아냥을 듣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현실은 호남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많긴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하면 잘 발전하고 잘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평화당 많이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